안녕하세요. 본격 실용 심리학 방송 어느 별에서 왔니 시즌 2 소설가 김연경의 애니어그램과 성격 이야기. 그래서 지금까지 이 3번 게스트님 얘기를 대충 들어봤는데 네, 어떠세요, 우리 게스트님? 너무 최고예요. 감사합니다. 왜냐면 우리 대본이 있거든요. 이 대본을 정말 싹 총정리하셔서 이미 앞에서 확 훑어주시고 풀어주시고 해서 물 흐르듯이 방송이 이렇게 술술 진행이 됐네요. 준비를 얼마나 많이 진짜 하셨는지. 이거 인스타에 올려주세요. 인증샷 아까 찍었거든요. 몇 진짜 장을 써왔어. 네. A4 한 10장 써왔나 봐. 너무 감동. 저작권 없습니다. 올리시. 공개해야겠어. 3번의 모든 거. 아, 네. 한 칭찬도 번에 이 들어야 정도 돼서. 한다. 아, 그치. 네. 너도 이제 칭찬도 들어야 한창 털었으니까 이제 칭찬으로 다시 또 에너지를 네. 채우고 시작을 네. 해야지. 그래서 이제 3번 유형에 대해서 이제 네. 좀 더 이론적으로 살펴볼 건데요. 네. 일단 우리 애니어그램은 인간을 움직이는 동기를 세 가지로 분류를 하잖아요. 네. 뭐죠? 우리 게스트님 세 가지. 제가 이 마음 충분히 네. 이해합니다. 갑자기 훅 들어와가지고요. 네. 왜 뭐 중심 이거지? 세 가지 중심 있잖아요. 성적, 아니야. 그건 머리 합리적이고. 중심. 그렇지. 감정 중심, 이성 중심? 이성이 본능 머리지. 중심, 본능 중심. 이게 세 가지 중심이 있는데 아니 세 개 다 얘기하신 것만으로도 저는 100점이에요. 이거 왜냐면 자르고 다시 가시나? 저 맨날 이래요. 죄송합니다. 네. 그게 내가 그냥 하면 되는데 이게 세 가지 중심이 있는데 본능 중심, 감정 중심 또는 심장 중심이라고도 가슴형이라고도 하고 그다음에 머리 중심 또는 이성 중심 이렇게 세 가지 중심이 있어요. 네. 그래서 모든 인간이 세 가지 힘이 다 있지만 그 중에서 무엇을 가장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세 가지로 나누는데 우리 3번 유형은 셋 중에서 무슨 중심인지 아세요? 본능, 감정, 머리. 굉장히 감정 중심 아닌가요? 예, 3번 유형 감정 중심이고 그 세 가지 힘을 또 세 가지 방법으로 이제 컨트롤을 하는데 하나는 몰입. 그 힘에 그냥 있는 그대로 그 힘 그대로 이제 움직이는 사람이 있고 하나는 억압이라고 해서 그 힘을 느끼고는 있지만 그 힘을 자기 뜻대로 컨트롤하려는 사람이 있고 그다음에 무시라고 해서 그 힘이 너무 부담스럽기 때문에 무시하는 유형이 있어요. 근데 3번 유형은 감정 무시형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3번 이 무시형들은 가장 그 중심 같이 안 보여요. 예를 들어서 9번 유형은 본능 무시형이거든요. 그래서 본능 무시형이기 때문에 사실 본능형들은 속에 분노가 많아요. 근데 9번 유형은 가장 겉으로 보기에 분노하지 않는 유형. 남편분 9번이라서 아시죠? 9번이에요. 와, 근데 진짜 알고 너무 맞아요. 보면 분노가 많아. 맞아요. 그게 되게 사람 헷갈리게 하는 네. 면이고 미치게. 저 지금 소름 돋았어요. 너무 맞아가지고. 네, 지금 보시는 분들도 아마 소름 돋았을 거예요. 그쵸. 9번을 네. 아는 분들은. 네. 근데 이게 또 3번 유형은 감정 무시형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감정 중심 유형인데 되게 감정적이지 않게 보여요. 굉장히 냉정하고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것처럼 보이고 사실 자기 자신도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고 그리고 여기 또 6번이 있지만 6번은 이성 무시형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사람인데 본인은 그러고 싶지 않아 해. 왜냐하면 자기 판단에 별로 자신이 없거든. 자기는 그냥 감정대로 행동했으면 좋겠고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은 다른 누군가가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게 이제 그래서 이제 6번 유형들은 딱 보기에 그러니까 머리형 같은 6번도 있어요. 있지만 머리형 아니고 그냥 감정형처럼 보이는 경우도 많고 그래서 제가 보면은 이게 3번, 그러니까 내가 이제 3번이 어려웠다고 했잖아요, 항상. 난 3번이 어려웠는데, 그걸, 이 애니어그램을 보고 그 근본적인 이유를 깨달은 게, 3번이 감정형인데 머리형처럼 보이는 또는 자기가 머리형이라고 착각하는 감정형이어서 나랑 그렇게 근본적인 어려움이 있었구나라는 거를 깨달은 거야. 맞아요. 왜냐면 5번은 이성 몰입형이라서
그냥 굉장히 이성적인 사람들이고 근데 이게 이성적이라는 게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그러니까 일단 지금 현대 사회에서는 이성과 합리가 너무나 이성과 합리가 가장 최고인 것처럼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그런데 이 애니어그램에서 말하는 이성과 합리라는 거는 사실 이성형이라고 이 사람들이 진짜 머리가 좋거나 지성과 분리시켜서 지성이랑 아무 관계가 없고 여기서 이성과 합리는 그냥 위험 회피? 위험을 회피하는 미래의 위험에 대비하려는 사람들 그거를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을 머리형이라고 놓고 중요한 거는 이제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판단을 하면은 머리형들은 그렇게 행동을 해요. 결국에는 합리를 따라가. 근데 이게 행동을 어떻게 하느냐의 문제거든요. 본능 중심이던 감정 중심이던 이성과 합리적인 판단은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감정형들은 결국에는 행동할 때 감정을 따라가지. 그 감정이라는 거는 자기의 기분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과 관계의 감각을 감정이라고 하거든요. 애니어그램에서는. 그러니까 감정형들은 내가 이게 볼 때 이게 제일 손해가 덜 나고 안전한 길이라고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으나 결국에 중요한 상황일 때는 다른 사람들의 인정과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쪽으로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3번 유형들은 본인이 감정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생각하고 싶어 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 3번 유형들이 본인을 정말 철석같이 이성적인 사람이라고 믿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애니어그램을 이제 알고 나면은 조금 인정을 하는데 근데 3번 유형 중에서도 나는 감정적인 사람이야. 나는 감정이 되게 중요하고 은근히 난 기분파다. 3번 유형들 사실 되게 기분파예요. 되게 냉정하고 평소에는 세상 냉정하거든요. 근데 보면은 되게 자기 기분 나는 대로 하고 행동해. 싶은 대로 해요. 네. 그래가지고 그거를 보면 아마 6번들이 거기서 되게 뒤통수 맞았다고 생각할 때가 많을 거예요. 되게 냉정하고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사람인 줄 알고 내가 믿고 따라야지 이랬는데 결정적일 때 막 기분대로 행동하니까 맞아. 불안하지. 불안한 거지. 맞아. 미치는 거지. 맞아. 그래서 3번 유형 중에 자기가 감정형이라는 거를 아는 사람들이 제가 볼 때는 건강해요. 비교적. 거기서 판가름이 많이 나. 그리고 이거를 감정형이라는 걸 알고 나서도 내 감정을 못 받아들이는 경우에는 그러니까 3번 유형들 자기 감정 못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우울하거나 내가 무시해요.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 왜냐면 우울한 거는 효율적인 일을 하는데 방해가 맞아요. 되니까. 난 그런 사람 아니야라고 무시하는 거죠. 내가 연기할 때 방해가 된단 말이에요. 내 기분이 왔다 갔다 하면은. 그래서 그걸 무시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면 결국에는 그게 쌓여가지고 건강을 해친단 말이에요. 그래서 감정형인 거를 인정하는 사람들이 좀 건강해요. 제가 볼 때는 3번 유형들 그게 포인트인 것 같더라고요. 진짜 포인트예요. 이거 진짜 이거를 전 사실은 3번들이 아까 애니어그램에 별로 관심 없을 네네. 거다 처음에 반응이. 왜냐면 자기들은 별로 힘들 게 없거든요. 되게 잘 컨트롤하고 있고 나는 마인드 컨트롤 잘하고 일도 잘하고 늘 열심히 살고 밝은 아이인데 뭐 굳이 이런 거 알아야 되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만약에 3번인데 애니어그램에 관심이 있거나 그러면은 자기 성찰을 좀 많이 하는 사람이에요. 아니면 뭐 인간관계 좀 심하게 힘든 거 있거나 근데 저도 사실은 제가 애니어그램 딱 공부하면서 저도 뭐 그렇게 많이 공부는 안 했고 그냥 완전 초보인데 진짜 그냥 딱 하나만 알아도 저는 진짜 이거 하나 알고 나서 되게 많이 생각이 바뀌었거든요. 이제부터 제가 이제 이렇게 해나가면 되는데 자기 감정을 잘 알아야 된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제가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쭉 뒤돌아보면 그 3번들은 잘 뒤돌아보지 않아요. 왜냐면 잘 살아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결과가 중요한 거니까. 뭐 그때 내가 어떻게 살아왔지? 나는 어떤 아이지? 나는 어떤 부인이지? 이런 걸 잘 생각하지 않는데 잘하는 줄 알고 있으니까. 근데 이거를 딱 뒤돌아보면서 생각할 때 한 20대 한 중반까지는 그냥 나는 되게 똑부러지고 되게 뭐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되게 뭐 감정에 치우치지 않고 난 되게 잘한다고 살아왔는데 사실 결정적인 순간에 굉장히 감정에 좌지우지 돼요. 그리고 대인관계를 할 때도 막 딱히 나랑 뭐 싸우거나 트러블 있거나 그런 뭐 절교하거나 이런 게 잘 없는데 크게 이제 큰 소리 내면서 싸운 경우에는 잘 보면 그 사람들이 돌이켜보면 굉장히 이성적인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나는 나중에 내가 그때 걔를 왜 싫어했지라고 생각해보면
굉장히 드라이하고 뭐 딱히 감정에 쏠리지 않는 아이들인데 저는 제가 열등감이 없는 사람을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때는 이제 또 어리기도 했고 청소년기였으니까 아 그게 내가 걔한테 열등감이 있었나 보다 그런 모습에 뭐 좌지우지 되지 않고 성적이 안 좋거나 친구들이 왕따 시켜도 뭐 별로 이렇게 한 아이들이 약간 동경 플러스 열등감. 근데 그런 애들이 나랑 상관없으면 괜찮은데 가끔 이렇게 한 번씩 와가지고 툭 한마디 던지고 뭐야 너? 점수 떨어졌네? 이렇게 하고 가고 그게 막 혼자 막 열받는 거예요. 팩폭인 거지, 팩폭. 근데 떨어진 게 맞아. 팩폭이요. 맞는데 왜 이렇게 기분 더럽지? 약간 이런 거예요. 그게 사실 열등감이잖아요. 근데 걔는 저한테 별로 관심이 없고 사실을 말해줬을 뿐인데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시즌 1을 쭉 듣다가 이것도 다른 유형 얘기하고 있었을 때예요. 근데 막 얘기하다가 그 작가님이 3번들은 근데 뭐 본인이 되게 뭐 이성적이고 싶어 하지만 사실은 되게 감정형인 인간들이야 라고 딱 했는데 거기서 뒤통수를 딱 맞은 것 같은 거예요. 왜냐면 난 내가 이성적인 사람인 줄 알고 살았거든요. 뭐라고? 내가 되게 감성적인 사람이라고? 뭐 자기 감정 잘 파악 못한다고? 근데 막 옛날을 돌이켜보면 내가 좀 건강하지 않았을 때 정신 상태가 보면 내가 감정에 막 휩쓸리고 착각하며 살고 있을 때였어요. 내 감정을 되돌아보지 않고 우울감을 무시하고 했을 때. 그러니까 저는 그냥 이거 하나만 알아도 이제 앞으로는 이걸 알았으니까 그래 나는 그래 S지만 사실은 감정형이구나라는 걸 잘 알고 자기를 잘 돌아보면 되잖아요. 저는 이거 하나 딱 알았을 때도 이거면 됐다 나는 진짜. 이거를 많은 3번들이 알았으면 좋겠어요. 네, 그러니까 착각하지 마시고. 이게 지금 그 얘기 있잖아요. 이것도 3번들이 남자 여자를 떠나서 제가 이제 3번들이 불편한 가장 큰 이유가 그러니까 3번은 감정형인데 이성형이어야 된다는 강박이 있기 때문에 강박이 있어요. 이성적인 맞아요. 사람한테 열등감이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사실 3번이 도대체 나한테 열등감을 가질 이유가 뭐가 있어. 뭘로 해도 나보다 잘 나가는 사람들이고 나는 경쟁심 있는 사람도 아니고. 근데 내가 그냥 이거는 친구한테조차도 나랑 잘 지낸 친구한테조차도 5번들은 너무 이성적인 사람들이고 진짜 갑자기 팩폭을 확 할 때가 있어.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냥 감각이 없으니까 그냥 사실이니까 얘기를 하는 건데 그 순간 얘가 갑자기 확 찔리는 거지. 내가 이성적인 판단을 해야 되는데 못하고 있거나 그리고 맞아요. 제가 저걸 지적했어. 맞아요. 그러면은 이제 갑자기 확 움츠러드는 그게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그러니까 5번이랑 3번이 사실은 안 맞는 번호는 아니에요. 왜냐면 서로 보완해 줄 점이 되게 많이 있어. 근데 갑자기 그렇게 5번한테 3번들이 갑자기 열등감을 정말 5번은 그런 생각 하지도 못하거든. 거기서 열등감 느낀다는 생각 하지도 않고 그리고 이성적인 게 감정적인 것보다 우월하다는 생각 자체가 사실은 잘못된 건데 인간은 절대 이성적인 존재가 아니에요. 5번들은 너무 이성적이어서 비현실적이라고 하거든요. 사람들이. 넌 이성과 합리로 절대 세상이 돌아가지 않아. 이성과 합리는 힘이 없어 사실은. 힘이 있는 건 감정이나 본능인 거지. 근데 어쨌든 그냥 5번들 그렇게 태어났으니까 그렇게 살 뿐인데 갑자기 3번들이 거기서 열등감을 확 느끼면은 5번들은 그거를 나는 이제 몰랐지. 근데 제가 왜 갑자기 나한테 그러는지 모르지만 지금은 제가 알고 있어도 그것 때문에 되게 눈치가 보이는 거야, 내가. 언제 갑자기 저기서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니까 아예 감정적인 사람들은 2번이나 4번이나 막 이런 감정적인 사람들은 괜찮아, 오히려 나는 편해. 왜냐 어차피 나는 감정에 잘 휩쓸리지 않는 사람이고 나는 감정이 사실 신기하거든. 그렇게 생각하고 관계에 대해서 그렇게 예민하게 반응하고 이런 것 자체가 저는 신기해요. 그리고 내가 그게 모르잖아, 내가 그거를 몰라서 놓치는 면이 얼마나 많아. 근데 그거를 보여주고 알려주면 난 사실 고맙다고. 근데 3번들이 되게 이성적이고 합리적으로 얘기를 하니까 난 얘기가 되게 잘 통하는 것 같아. 처음에 나랑 되게 비슷한 줄 알아. 근데 얘가 갑자기 그러니까 3번들이 내가 볼 때 은근히 호구 잘 잡혀. 맞아요. 그런 게 되게 조심해야 돼. 황당한 거야. 그러니까 자기가 되게 똑똑한 줄 알고 있는데 알고 보면 당하고 있어. 그리고 3번들은 칭찬해주면 다 해. 그 얘기하셨거든요. 3번을 다루는 방법은 사실 되게 단순하다. 되게 야가 보이는데 칭찬하면 다 한다는 거야. 칭찬에 너무 약하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3번을 부릴 수 없겠죠. 나는 칭찬을 잘 못하니까. 근데 사실 이게 입만 사른 사람들이 3번을 갖다가 호구로 만드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주변에서 보면.
나는 그럴 때마다 너무 황당한 거야. 아, 세상 약은 줄 알았는데 호구짓하고 그렇지, 있네? 그렇지. 진짜 별거 아닌 사람인데 이걸로 조종하는 거야, 3번은. 그럼 나는 안타까우니까 그거를 지적을 해주는 건데 그럼 거기서 3번들이 되게 열등감 느껴. 나는 그 사람을 위해서 얘기해줬는데 너 지금 호구짓하고 있어. 이렇게까지 말을 하지 않아도 그 사실을 지적을 해주면은 그러니까 그거를 고마워하지 않더라고요. 왜냐면 자기가 보이고 싶지 않은 모습이니까. 그러니까 맞아. 나도 약간 그런가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지, 있는데 당연히 그렇지. 그거를 탁 얘기해주니까 거기서 약간 열등감을 느끼는 거죠. 내가 얘보다 못한 것 같고 멍청이 같고 그런 느낌. 왜냐면 자기는 이성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살고 있으니까. 그쵸. 근데 그래서 이게 6번이 호구 안 잡혀 내가 보면. 6번은 헌신은 해. 또 그것도 내가 보면 쓸데없이 헌신해. 왜 저렇게 헌신하는지 모르겠는데. 타당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헌신에. 아니 그러니까 그러니까 6번들은 헌신하는 타입인데 3번들은 헌신은 아닌데 그러니까 본인 헌신이라고 생각 안 해. 오히려 자기가 쟤를 조종한다고 생각하지. 근데 사실은 호구 잡힌 건 얘야. 맞아요. 근데 6번들은 호구는 안 잡혀. 헌신을 해도 자기가 알고 있어. 얘는 헌신할 만한 사람이기 때문에 헌신을 하는 거야. 요까지는 하겠다. 어, 이렇게 계산하고 해. 알고 있어. 자기가 어느 정도 헌신하는지. 모르고 하는 건 아니야. 근데 3번은 모르고 하더라고. 그럴 수 있어. 호구 잡히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내가 그거를 보면은 안타까운 거야. 물론 6번이 헌신하는 것도 나는 이해 못하겠어. 왜 저렇게 몸 부서지게 헌신하는지 모르겠지만 6번은 어쨌든 알고 하는 거야. 그걸 내가 알려줄 필요는 없어. 본인 선택이야. 근데 3번은 내가 볼 때는 본인 선택이 자기가 그렇다는 걸 모르는 경우가 있어. 그러니까 나는 지적을 해준 건데 고마워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부끄럽지. 순간 수치심을 느낄 수 있어요. 그게 열등감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막 잘한다. 오, 너 능력 있어. 오, 하는데 사실은 그게 부려먹는 거죠. 그래. 그럴 수 있어요. 그런 네. 경우가 많이. 딱 그런가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딱 집어주니까 거기서 수치스러운 거예요. 내가 호구 잡힌 거가 들킨 거잖아. 너무 쟤는 너무 이성적으로 날 딱 판단해서 사실인 걸 딱 드러내 보여줬으니까 창피한 거죠. 그래서 오히려 얘를 욕하게 되고. 그래. 너 보지 마. 이렇게 되는 거죠. 저 그런 경우 좀 많이 당했어요. 그래서 이제는 말 안 해요. 그냥 호구로 살라고 그래. 그 행복 팔자예요. 한번 팔자라서. 그 칭찬이 그렇게 좋다는데 어떡해. 진짜 그거 하나 먹고 사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3번 유형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얘기해봤는데 이제 제가 3번에 대해서 느낀 것 중에 얘기 안 나온 거를 말해볼 테니까 3번 입장에서 이제 네. 어떻게 생각하는지 네네. 얘기해주세요. 이거 칭찬을 정말 좋아한다. 칭찬 먹고 산다. 가식적인 칭찬이라도 상관없는 것 같다. 네. 그리고 칭찬을 받아야 되는 판인데 안 해주면 자기를 무시한다고 생각한다. 맞아요. 요거는 좀 저는 난감한 부분입니다. 어, 무시하는 거, 칭찬 안 해줬다고 무시하는 건 아니거든? 근데 무시했다고 생각해. 무시했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네. 왜냐면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이것도 만약에 되게 자기 위주인 거야. 자기 위주. 3번 굉장히 자기 왜 위주고요. 모든 게 자기를 중심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하냐고. 누군가는 관심 없을 수도 있는 거잖아, 자기한테. 그쵸. 관심 없을 수 있는데 아니면 깜빡 다른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3번이 은근 쪼잔해요. 은근 쪼잔하고 마음 상해요. 왜 다 동요하는데 쟤는 동요 안 하지? 그냥 잠깐 말대로 딴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요. 쟤는 동요를 안 했으니까 내가 능력 있다고 생각 안 하는 애야. 너 나쁜 애. 이럴 수 있어요. 이게 멍 때리는 사람이 그런 경우, 그쵸. 멍 때리고 있고. 오해받죠. 남편 9번이잖아요. 9번 분명히 멍 때리는 경우가 많을 거거든? 여기서 칭찬해줘야 되는 타이밍인데 멍 때리고 있으니까 멍 때리고 열받잖아요. 있어요. 네. 뭐지? 왜 칭찬 안 해? 혼자? 남편인데? 해줘. 그러면 얘 또 칭찬하고 해주거든요. 그래도 그게 이제, 해줘야지. 학습돼가지고 시키는 건 잘하는데 시키는 것만 해라고 했는데 이제는 좀 애니어그램 알고 9번이 그렇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 시키는 거나 하면 고맙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진짜 칭찬 중요하고요. 그리고 약간 좀 자존감이 낮은 3번일수록 칭찬을 좀 잘 해줘야 되고 사실 어떻게 보면 단순한데 근데 저희 남편은 인정하지 않더라고요. 단순하지 않대요. 그냥 칭찬만 해준다고 되는 게 아니래. 너무 복잡하고 맞추기 너무 힘들대요. 9번이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왜 저래? 계속 뭐 인정해달라 하고 뭐 사랑해달라 하고 뭐 피곤한 거예요. 왜냐면 자기는 속으로 계속 넌 잘하고 있고 넌 좋은 엄마고 좋은 부인이야 라고 생각하고 있대요. 그럼 얘기를 해줘. 아니 속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왜 내가 남편인데 속으로 생각하면 되잖아. 나 혼자 인정하면 되잖아.
얘기를 해단 말이야. 밖으로 해달란 말이야. 근데 이제는 좀 하고 있거든요. 3번은 진짜 칭찬 정말 중요하고 칭찬도 좀 공식적인 칭찬 좋아해요. 좀 재수 없겠지만 좀 찬양하라. 아니에요. 아니 나는 너무 지금 찔려. 그 9번이 마치 나인 것처럼 약간 그러면 비슷하잖아. 네, 비슷해요, 진짜. 그래서 잘하겠습니다. 아 근데 네. 그거를 알고 요구한다는 거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게 되게 건강한 거지. 아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칭찬을 좋아하는 사람이니까 칭찬을 받고 싶어서 해달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난 되게 건강한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은 3번도 되게 많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도 되게 구차하다고 생각하고 네, 맞아요. 내가 이걸 잘했으면 알아서 칭찬해줘야지. 사실 이거 해줘 이렇게 요구 대놓고 요구하는 거는 2번이나 4번이거든요. 원래 이제 감정형들은 다 인정과 칭찬이 중요하기 때문에 사람들의 관심을 받으려고 노력을 하는데 3번들은 그거를 대놓고 안 하는 게 포인트란 말이야. 근데 그래서 남편한테도 그렇게 얘기하는 건 건강한 네. 거예요. 사실 제가 연애 때는 안 했어요. 그 연애 때 그러니까 되게 그래서 싸웠죠. 남편은 얘가 왜 이렇게 나한테 뭐라고 하는지 전혀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자기는 계속 마음속으로 난 잘한다고 좋은 여자라고 잘하는데. 생각하고 있는데 내가 왜 말을 안 해? 왜 나 좋아한다고 말 안 해? 왜 나 훌륭한 여자라고 말 안 해? 계속 그러니까 다른 걸로 계속 트집을 잡았어요, 제가. 그치 그렇게 대놓고 말을 못하니까. 네, 방법을 몰랐어요. 나 좀 칭찬해줘라고 하는 게 되게 좀 부끄럽고 그렇지. 좀 치사스럽고 그렇지, 치사스럽고 사귀는 구차하고. 사이인데 밀당도 해야 되는데 그 방법을 몰랐는데 끝까지 몰라요. 맞아. 그 헤어질 순 말해줘야 없잖아요. 돼. 헤어지는 것보단 낫다. 그냥 말하자라고 해서 이제 그리고 남편이 요구를 했어요. 아, 네가 왜 화나는지 이제 알았다. 그러면 얘기를 해라. 해달라고. 그럼 내가 그대로 해줄게. 그래서 지금 그런 상태예요. 지금 해줘? 그래 얘따 칭찬 이런 상태 상태예요. 건강한 관계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웃기겠지만. 한 번은 그래요. 그리고 자신뿐 아니라 남의 재능을 잘 발견하고 개발해준다. 누가 재능을 썩히고 있는 꼴을 못 본다. 실용적인 충고를 잘 해준다. 그러니까 사실 3번들은 그러니까 자기 재능이 요만큼 있으면 요만큼 쓰고 이만큼 있으면 이만큼 쓰고 그러니까 재능이 있으면 그거를 다 발휘를 해요. 3번 유형은. 재능이 많던 적던 간에. 맞아요. 그리고 진짜 재능이 1이 있으면 그거를 10만큼 써먹을 줄 알아. 그러니까 그게 진짜 능력인 능력이야. 거예요. 잘못하면 사기꾼이 될 수 그렇지. 그죠. 별거 아닌 능력을 막 이렇게. 그렇죠. 부풀리기 좋아하고 그리고 자기가 그렇게 믿고 살아요. 그러니까 사기꾼이 처음부터 사기꾼이 아니라 진짜. 작은 거를 이렇게 말하고 자기도 그렇게 될 줄 아는데 안 되니까 사기꾼이 된 경우도 있잖아요. 맞아요. 그런 경우가 되게 많은 그리고 게 사람들 믿어주고 내 맘 믿어주네? 같지 않은 거야. 현실은 녹록 같지 않아. 그러니까 이게 또 애니어그램이 3번 유형들이 애니어그램에 별로 관심이 없을 거다. 왜냐면 자아 성찰 안 하니까라고 네. 하셨는데 네. 제가 이제 3번들을 많이 만나본 결과 애니어그램으로 3번들이 처음에 애니어그램에 다 귀가 솔깃해. 하기는 해. 아예 관심 없는 사람들도 있어요. 9번이나 1번들은 되게 관심 아예 없는 경우도 많은데 3번들은 다 솔깃해. 왜냐하면 3번들은 써먹을 수 있겠는데? 라고 생각하는 거야. 내가 이게 3번들은 사람을 이용할 줄 알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나름의 데이터는 있어. 그러니까 요거 한번 볼까? 확인해보고 싶어. 보면 써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은 많이 하는데 깊이 있게 공부를 안 해. 맞아요. 왜냐면 사실은 애니어그램은 처세술이 아니거든요. 이거 되게 잘못 사용하는 건데 애니어그램이 애니어그램 자아 성찰에서 자기를 성숙하게 하기 위한 도구지. 물론 처세도 있어요. 이 유형은 이렇게 대하면 좋다라는 이론도 있으나 그거부터 사용하면 완전 잘못 사용하는 거거든요. 근데 내가 보면 3번들은 결국 중요한 건 그거야. 근데 그런 사람 많을 것 같아요. 너무 많아. 잘못 쓰는 사람 많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금방 싹 공부는 네. 하는데 너무 깊이가 없는 거야. 맞아. 거기까지. 그러니까 얘기하신 것처럼 관심이 없다고 하면 진정으로 내가 막 얘기한 것처럼 3번이 정말 기만이었어. 갑자기 확 찔리고 내가 더 건강하게 써야 되겠다. 내려놔야 되겠다. 라고까지 하는 3번 진짜 보기 드물어요. 그래서 내가 사실 섭외를 한 거야. 근데 내가 보면 이것도 임통님은 그 애를 낳고 맞아요. 되게 힘든 생활을 겪어보고 그래서 그런 필요성이 있을 때 만났기 때문에 맞아. 관심을 갖게 된 거라고 나는 완전 봐. 타이밍이 맞아요. 그래서 이것도 그러니까 근데 나는 그거는 되게 어떤 면으로는 좋아. 왜냐하면 저는 진짜 재능 썩히는데 1인자거든요. 5번이나 9번들이 재능이 9번도 있어도 그래요. 9번도 그래. 이만큼 재능이 있어도
정말 이거를 썩히는데 아무 죄책감이 없어. 왜 이걸 다 써야 돼? 맞아. 악착같이 피곤하게. 왜냐하면 재능을 발휘하는 것도 되게 피곤하거든요. 뭘 해야지 발휘가 되는 거죠. 뭘 해야 되니까. 구슬이 네. 서말이라도 깨워야 보배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약간 그 9번들 내가 볼 때 9번들은 정말 그런 생각 자체가 없고 정말 9번에도 너무 이쁘고 잘생겼는데 정말 얼굴 왜 저렇게 쓰냐. 나눠줘라. 그런 사람 9번이 많아. 아무 생각이 없어. 얘네는 왜냐면 편한 거밖에 생각을 안 맞아. 하거든. 근데 5번은 뭐가 있냐면 재능을 다 쓰면 불안해. 밑바닥 드러나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야. 5번들은 인색하거든요. 인색한 게 남한테 인색한 것도 있지만 5번들은 채워놔야 돼. 항상 내가 에너지도 딸리고 능력도 딸리고 이 세상에서 내가 헤쳐나가지 못할 것 같다는 불안감이 제일 크거든요, 5번들. 그래서 5번은 쌓아놔야 돼. 쌓아놓고 조금씩 쓰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재능도 이만큼 있으면 10이 있으면 여유를 갖고 5, 6 정도에서 쓰면서 그래서 제가 요즘에 되게 불안한 게 뭐냐면 제가 요즘에 책도 많이 1년에 한 번씩 내고 강의도 많이 하고 방송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3번들이 보기에는 더 달려야 돼, 지금. 잠잘 시간 좀 사실 더 이해가 달려야지 안 뭐. 돼요. 아니, 왜냐면 10개를 갖고 있는데 왜 5 정도만 하지? 그래도 한 8, 9는 지금 물 들어올 때 놓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8, 9는 보여주고 1개 정도는 뭐 이해하겠는데 왜 저한테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사실. 근데 나는 지금 불안해. 왜냐하면 이게 나는 책도 많이 읽고, 그러니까 내가 이만큼 쌓아놓고 사실 제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책만 읽었던 인풋만 아웃풋이었고 인풋만 있던 시절이 얼마나 길었어요. 30대까지 그랬단 말이에요. 30살 때까지. 그리고 지금 이제 몇 년 동안 이걸 아웃풋을 막 내는데 여유가 없잖아요. 요즘 저 일하느라 여유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책 읽고 나는 지금 드라마 이것저것 성격 분석해달라는 얘기도 많은데 내가 드라마 볼 시간도 없고 물론 3번 같은 밤을 새서 봤겠지. 근데 난 잠은 자야 돼. 너무 피곤하니까. 밤새요, 밤새요. 이거를 내가 인풋을 할 시간이 없이 아웃풋만 있으니까 내가 생각하기엔 쟁여놓은 것들이 다 나가는 것 같은 불안감이 들고 그래서 저는 계속 지금 안식년 가져야 된다. 지금 일 끊고 쉬어야지 되는데 내가 지금 책 읽으면서 이거를 다시 쌓아내는 게 이게 바닥이 드러나는 것 같은 그 불안이 계속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너무 일을 계속하면 불안해. 와, 진짜 죄송한데 정말 공감 못하겠어요. 진짜. 왜냐면 안식년은 3번한테는 낭비예요. 아니, 그런 말 있잖아요. 죽으면 평생 자는데, 죽으면 계속 자는데. 왜 벌써 시간을 남보다 더 많이 쓰려면 자는 시간을 줄일 수밖에 없거든요. 저도 한 20대 후반까지는 잠을 많이 줄였어요. 근데 이제 원PD님이 정말 열심히 사시는 분인데 잠을 진짜 안 자시더라고요. 잠 자야 돼, 그래서 진짜. 언제 그렇게 다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을 줄여. 미쳤냐고. 건강이 아, 안 포기할 좋으세요. 수 근데 없어. 3번들이 진짜 건강을 많이 신경 써야 돼요. 왜냐면 그것만 보면은 잠을 줄일 수밖에 없어요. 물리적으로 다른 사람보다 일을 많이 하고 5개 할 때 10개 하려면 잠을 반으로 줄여야 되잖아요. 정말 이해를 못 하는데 저도 사실 배우긴 배워야 되는데 10개가 있으면 다 보여줘야 돼요. 둘이 섞자. 한 개라도 숨겨놓으면 막 여기까지 올라요. 말하고 싶으니까 나 사실 이거 잘하는데 막 말하고 싶어요. 그래. 그러니까 3번은 10이 있으면 10을 다 보여줘야 돼.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활용을 잘 하니까 그리고 나한테 진짜 실용적인 충고를 해준다니까? 너 그거 나 같으면 썼으니까. 네. 글 잘 쓰는데 왜 그렇게 읽기 힘들겠어? 좀 띄었어. 그것만 해도. 이렇게 얘기를 해줘. 왜냐면 네. 써먹는 방법을 잘 알아요. 그리고 사실 나 방송하는 것도 팟캐스트 하게 된 것도 지금 팟캐스트 하는 것도 유튜브 하게 된 것도 옆에서 3번이 뽕꾸지를 맞아, 했기 맞아. 때문에 다 한 거야. 책 쓰는 것도 그렇고 인성역전도. 네. 또 애니어그램 그냥 이런 거 있어요. 얘기해주니까 3번이 딱 두고 왜 안 해요? 방송해요 당장. 제가 방송할 정도로 많이 아는 건 아닌데요. 그러니까 10번, 그러니까 5번은 10이 있으면 5, 6 정도만 보여줘야 안 불안한 거야. 근데 당장 해요. 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그것도 3번 마인드잖아. 일단 벌려놓으면 어떻게 된다. 일단 보여줘. 왜냐면 벌려놓으면 다 수습하려고 열심히 하거든요. 그러니까. 수습이 안 될 때도 난 있는데 그 쇠가 정말- 빠지는 게 너무 싫어. 쇠가 빠져요. 정말. 그래서 그 쇠가 빠지는 게 너무 싫어가지고. 근데 이제 봐봐. 10이 있는데 10을 다 안 보여주면 불안하다고 했잖아. 거기까지만 해도 괜찮아. 근데
10이 있는데 11, 12를 보여주고 싶어까지 하게 되면 이제 그때부터 사기꾼이 그렇죠. 될 수 있게 되는 사기꾼이죠. 거예요. 10인데 12를 보여주려고 하면 사기꾼이죠. 없는 걸 만들어내야 되니까. 그렇지. 근데 그렇게 되는 경우 사실 되게 많아요. 그러다가 12까지만 해도 귀엽게 봐줄 수 있는데 그게 먹혀? 그게 먹히게 하는 게 사실 3번 재주야. 먹혀요. 남들은 10을 갖고 있는데 5를 보여주려고 해도 그것도 제대로 못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일단 3번들은 보여주기를 잘해. 그러니까 거기에 천부적인 재능을 갖고 있어, 내가 보면은. 이거 타고나야 돼. 타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딱딱 하다가 이게 나는 그래서 옆에서 볼 때 깜짝 놀랄 때가 있어. 요것밖에 모르는데 이걸 벌려놨단 말이야? 3번들이 되게 그런데 또 어떻게 잘하고 있네? 야, 그러니까 신기하지. 그걸 보면은 나는 진짜 대단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6번들은 그걸 보면 불안해. 그리고 그거 나한테 같이 하자고 하면은 힘들어. 나 지금 두 분 얘기하는 거 보면서 저 둘 섞으면 6번이겠다. 이 생각했어. 그치, 6번은 중간 정도 되지. 근데 그렇게 또 없이 벌려놓으면 6번도 사실 잘난 척 하는 건 좋아해요. 하고 인정받는 거 싶은데 좋아해. 불안함이 그렇죠. 늘 불안해서 있어. 못하는 거지. 그러니까 뽀록날까봐. 간극을 잘 좁혀줘야지 이게 좀 건강할 수 있는데 아무튼 그렇구나. 제가 작가님한테 맨날 이야기하는 부분도 이런 것 같아요. 늘 안 부족하고. 써먹냐. 맞아. 좀 더 써먹어라. 그리고 나는. 그렇구나. 그래서 저는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3번은 되게 조심해야 돼요. 왜냐면 이렇게 3번 안 좋은 3번이 이제 중간에 보면 저도 많이는 잘 모르지만 이제 10을 갖고 있는데 11을 보여주면 사기꾼이잖아요. 없는 거 두 개를 지어내야 되니까 조심해야 돼요. 진짜 예를 들어서 뭐 저도 그럴 수 있겠네요. 예를 들어서 저는 그냥 통역사잖아요. 통역만 잘하면 되는데 약간 내가 어느 날 어디 가서 저 옛날에 가야금도 좀 배웠어요. 가야금 되게 멋있다. 통역사인데 가야금도 쳐요? 뭔가 되게 멋있어 보인다. 그러면 사실 진짜 완전 초보거든요. 근데 인스타그램에 가야금 연주하는 사진 딱 올려. 근데 댓글이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이런 거 조심하라는. 와 가야금 치는 통역사네요. 멋있네요. 쫙 하면 묵인하는 거야. 저 정말 초보예요 라고 이제 지금 같으면은 저 정말 초보예요 그냥 있어 보이게 쓴 거예요 라고 이제 대놓고 하는데 옛날 같으면 안 건강할 때 그냥 잘하는 척 내 입으로 잘한다고 안 했지만 잘한 것처럼 올리는 거죠. 포장하는 거잖아요. 그냥 묵인하는 거죠. 네. 예를 들어서 뭐 사실 부자가 아닌데 너 부자야? 너 되게 부잣집 딸이라며 하면 그런 척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먹혔어. 야, 쟤 알고 보니까 되게 부자래. 쟤 부잣집 딸이래. 쟤 재벌 2세래. 이렇게 하다 보면 이제 신정화가 되는 거예요. 나는 그냥 가만히 있었을 뿐인데 내가 아니라고 안 했잖아. 이렇게 되는 거죠. 내 입으로 거짓말 하진 않았지만 그쵸. 그렇게 무기는 부풀려져도 하고 가만히 그게 있었고. 싫지 않으니까. 그쵸. 뭐 그게 뭐 학벌도 될 수 있고 커리어도 될 수 있고 조심하세요. 정말 너무 나랑 다르다. 다르죠. 진짜 다르죠. 나는 그거를 숨겨놔야 마음이 편해. 왜냐하면은 내가 뭔가를 잘한다고 알려지잖아? 그럼 사람들이 너무 기대해, 나한테. 그게 그렇대요. 너무 귀찮아. 그래서 그냥 정말 애니어그램처럼 제가 잘하고 정말 좋아해서 모두 나누고 싶은 정도가 아닌 거는 다 숨겨놓습니다. 정말 이해 안 돼요. 저 같으면 그런 기대하는 상황이 있잖아요. 그럼 그 기대에 맞추려고 더 열심히 해요. 그래. 나는 5밖에 못하는데 내가 7을 하는 줄 알아. 막 기대해. 그러면 7까지 어떻게든 맞춰요. 10까지는 안 돼도. 그러니까 힘들죠.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그렇구나. 나는 내가 5밖에 안 되는데 7로 알고 있으면은 굳이 깎아가서 아니야 그게 난 싫대요. 4밖에 안 돼. 네. 5도 아니야. 5보다 더 깎아. 4밖에 안 되니까 그런 줄 알고 있어. 이렇게 가서 얘기를 해주지. 전 노력하거나 어떻게 7까지 가거나 아니면 그런 척 가만히 있는 거죠. 그러지 우리 않겠습니다. 서로 배웁시다. 네, 서로. 배워야 돼. 그리고 이제 보면은 또 뭐가 있냐면 좋은 관계보다 좋은 관계의 이미지를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 물론 불건강한 경우겠지만 제가 이것 때문에 놀란 적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저는 정말 생각 못한 경우인데 저는 이렇게 그냥 뭐 다른 거 그래 뭐 커리어 뭐 이런 건 그럴 수 있어. 근데 관계에서 내가 이 사람이랑 좋은 관계면은 좋아해서 좋은 관계를 맺으면 난 딱 그거밖에 생각을 안 하는데 3번들은 이 관계를 남들이 어떻게 보는지도 생각해. 근데 6번도 그거 생각하더라고요. 난 생각했어. 근데 근데 예전에 많이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에 나는 이 사람이랑 관계가 좋았다가 나빠지면 나는 그것만 신경 쓰거든. 그래서 만약에 이게 아니다 싶으면은 마음이 아프지만 뭐 요것만 딱 보는데 3번들은 그거에다가 우리 관계가 좋았다가 나빠진 거를 남들이 어떻게 보는지까지 신경을 쓰는 거예요. 아, 근데 나는 그거를 보고 정말 충격받았어요. 지금은 안 받을 것 같은데 내가 3번 나는 그것 때문에 상처받았어. 그거를 나와의 관계보다 그거를 더 신경 쓰고 있다는 게 너무 충격인 거야. 그러니까 사실 더 신경 쓴다고 볼 수도 있는데 아닌데 그거가 중요한 그러니까 심지어 우리 관계가 안 좋은데 남들 때문에 관계가 좋은 척 하려고 하는 거. 그것 때문에 나와 관계를 더 유지하려고 하는 거. 그러니까 나랑 관계를 좋게 다시 하고 싶은 건 알겠는데 그 이유 중에 남들 눈도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그거가 되게 싫었어요. 근데 저는 좀 이해는 돼요. 그렇게까지는 안 하는데 그러니까 예전에도 작가님이 그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진짜 반성을 했어요. 내가 그런 적이 있나? 그러니까 작가님 또는 뭐 다른 인간관계에서 남한테 보여주려고 뭔가 한 적이 있나? 근데 사실 없는 것 같아요. 그분이 그렇게 얘기하셨잖아요. 사실 뭐 우리 사이는 그런데 남들이 어떻게 할까 좀 신경이 쓰인다고 해서 그게 상처가 되셨잖아요. 근데 그분이 그게 진심이 아닐 수도 있어요. 왜냐면 남들 눈을 핑계로 사실 저는 만약에 누구랑 남들 눈을 핑계로 어떻게 해서든지 왜냐면 저는 누구랑 만약에 사이가 안 좋아서 틀어지면 사실 딱히 남들 눈보다는 이 사람이 나중에 계속 나를 안 좋은 사람으로 기억할 거잖아요. 뭐 그게 연인이 될 수도 있고 친구가 될 수도 있고 절친이었는데 절교한 사람도 있을 거고 그럼 얘는 평생 난 절교하면 얘는 죽을 때까지 나를 나쁜 친구로 생각하는 그 마음이 너무 불편해요. 그렇구나. 3번은 누구에게나 좋은 사람이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3번들 중에 그 왜 게스트분들이 많이 욕하셨잖아요. 저 잘해줄 것 같으면서 다 받아주고 너랑 안 사귈 건데? 그리고 배신감 느낀다고 했잖아요. 좋은 사람으로 남고 싶은 거야. 그냥 그것뿐이에요. 전혀 내 이상형이 아니고 사귈 생각 1도 없어. 근데 그냥 받아주고 나는 그냥 성격 좋고 대인관계 좋고 뭐 사회생활 잘하는 사람인데 너랑 안 사귀 안녕? 근데 그 사람들은 그걸 다 받아줬다고 착각하게 마음이 되는 거지. 요것만큼은 있다라고 착각을 한 거예요. 상대 여성들은. 그 사람이 그 작가님 얘기를 저도 막 생각을 했는데 저는 오히려 남들 시선보다는 이 사람이 나를 평생 나를 좋은 사람으로 그냥 남고 싶은 거야. 좋은 동생, 좋은 친구로 그냥 좋은 옛 연인으로 그냥 남고 싶은 마음이에요. 사실 헛소리인데 끝이면 끝이지. 그래. 결국에는 우리가 안 맞는 사이면 끝인데 그 와중에 뭐 네가 어떻게 남는 그러니까 그게 핑계였을 것이다. 그쵸. 오히려 그게 핑계였을 수 있다. 난 좋은 사람으로 남고 싶은 거야. 이 사람이. 근데 6번들도 좀 저런 거 있어. 맞아. 헤어지는 와중에도 맞아. 내가 좋은 사람으로 남고 이미지 관리해요. 황당하죠. 그런 나는 왜 황당해 하는지 나는 그것도 당황스러워. 그 생각 당연히 그렇게 남고 싶은 게 사람 욕심 아닌가라고 생각했는데 작가님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구나. 나는 그 헤어질 거면은 상관없죠. 아무 상관이 없어. 아무 상관없죠. 근데 난 좋은 여자로 남고 싶었는데. 그거 계속 신경 써요. 진짜 제 친구도 걔 친구 3번인 것 같은데 지가 바람 펴서 헤어졌어요. 지 때문에. 근데 그 상대방은 그걸 놓칠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와중에 계속 자기 이미지를 관리를 하고 있으니까 얘는 희망 고문이잖아요. 그렇지. 이 남자는 희망 고문이야. 근데 나도 걔 마음을 알긴 알지만 욕을 해줬죠. 너 그러면 안 된다. 그냥 딱 잘라줘라. 근데 끝까지 나는 너를 사실 사랑했어. 지금도 그 마음이 있어.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우린 아닌 것 같아. 맞아. 이 사람은 미치는 거예요. 이 남자는. 정말 쓰레기네요. 그렇구나. 본인이 좋은 그런 이미지로 마음이 있어요. 남고 싶기 때문에. 제가 감정이입해서 생각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래, 의외로. 그러니까 진짜 그럴 수도 있겠다. 그게 진짜 놀라운데, 나도 3번들 볼 때마다 되게 놀라우는 게 있는데, 되게, 그러니까 사실 3번도 되게 욕심 있고, 목표 지향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사실 욕먹는 것도 감수해. 욕먹는 것도 감수하면서 자기 목표를 향해서 가거든요. 딱 거기까지 오케이야. 근데 욕을 안 먹고 싶어 하더라고. 맞아요. 나 진짜 그때마다 너무 깜짝 신경 쓰는 거였어? 신경 쓰는 거. 신경 쓰면서 그런 거였어? 근데 맞아. 쓰는 거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원PD님도 맨날 내가 보면 계속 나와. 진짜 자기 마음대로 다 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거든? 욕 먹는 거 알면서. 근데도 나중에 보면은 나 왜 욕해? 나 이거 욕 먹을 짓이야? 이거 계속 얘기해.
신경 엄청 쓰여요. 그러니까 나는 엄청 놀란 거야. 왜냐하면 저는 이거를 해도 욕먹을 수밖에 없는데 내가 해야 된다고 하면은 거기서 끝났어. 그래, 욕먹을 줄 알면서 한 거잖아. 하던가. 욕을 하는 게 괜찮다는 게 아니라 알고 한 거야. 그러니까 그게 진짜 머리형인 거지. 머리형은 이미 그렇지. 계산해서 욕을 먹겠다고 생각해서 했으면 욕을 먹는 게 당연한 거고 더 이상 그거에 대해서 신경 안 써. 근데 3번은 욕을 먹을 줄 알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마음에 계속 있는 거야. 계속 쓰여. 근데 성공은 쓸 해야겠고 이렇게 해야지 성공할 것 같은데 얘네들이 막 욕하는데 신경 쓰이고 계속 가. 좋은 사람을 남고 그쵸. 싶은 얘네들도 잘 내 편으로 하고 싶고 이것도 막 하고 싶고 근데 그게 다 안 될 때가 있잖아요. 신경 3번은 더듬이가 여러 개예요. 근데 촉이 다 서 있어요. 관계에 네. 이제 조금 다른 게 3번, 6번 다 그렇다는 건 아닌데 3번은 이제 욕을 먹으면서도 이제 목표를 향해 간다면 6번은 좀 더 관계에 치중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거 가다가 이렇게 되면 이걸 먼저 수습하려고 하고 왜냐하면 그게 6번이랑 3번이랑 되게 결정적인 차이인데 3번, 6번이 어디서 딱 티가 나냐면 3번, 6번이 기본적으로 비슷한 면이 있잖아요. 3번은 사랑도 받고 싶고 인정도 받고 싶은데 둘 중에 하나만 택해야 된다면 인정을 인정. 택해. 욕 먹어도 잘난 맞아요. 척을 해야 돼. 맞아요. 근데 6번은 사랑도 받고 싶고 인정도 받고 싶으면 사랑을 먼저 택해요. 그러니까 욕을 잘난 척은 하고 싶지만 욕 먹을 것 같으면 끊어 거기서. 왜냐하면 그것도 다 위험 회피예요. 왜냐하면 욕 먹잖아요. 그거는 리스크가 돼. 적이 되는 거잖아요. 그거를 되게 싫어해. 그러니까 내가 당장 여기까지 성취를 못해도 사람들이 나를 싫어하고 욕하고 평판이 나빠지면 그게 나중에 더 리스크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3번도 그걸 모르는 건 아니야. 그리고 사실 3번이 그것 때문에 실패하는 경우도 많이 있죠. 평판 관리가 안 돼서. 근데 그래도 어쨌든 한번 이거부터 하고 근데 6번은 그게 다 위험 요인이기 때문에 그거부터 다 얘기하신 것처럼 수습해 놓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효율이 떨어질 수 있지만 길게 보면은 결국 위너구나. 효율적일 수도 있어요. 이게 미리 다져 놓고 가니까. 그래서 거기서 딱 판가름이 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 3번들은 자기 이미지가 어떤지 비교적 정확하게 알고 있고 그리고 뭐가 요즘 잘 먹히는지 유행이 뭔지 사람들이 뭘 좋아하는지 본능적인 촉이 있고 그거는 정말 세팅인 것 같아. 맞아요. 너무 튀게도 하지 않고 뭐 패션이라든지 이런 것도 너무 나가지 않아요. 그리고 왜 사람들 여러 명 있을 때 누가 이상한 소리 할 때 저 사람이 저 답을 원하는구나를 원래 안 돼요. 네. 자동적으로 나와요. 나는 그거 몰랐거든. 진짜 배워서. 원래 알았어요? 어릴 때부터? 나 좀 눈치 빨라. 그치, 6번도 눈치 대충 빨라. 알지? 네. 야, 난 그거 진짜 나이 먹어서 하나하나 배워갔어요. 그건 진짜 이거는 억지로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작가님도 해야 되는 건 알겠는데 이게 바로 안 나온다 그랬잖아요. 그렇지. 생각해보니까 아 그건가라고 하는데 3번은 자동적으로 나와요. 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 몰랐거든요. 최근에 애니어그램 하는 그 언니는 제가 봤을 때 9번 같은데 얘기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저 대학원 동기예요. 교수님이 처음 산 옷을 입고 오셨어요. 그러면 누구든지 다 알아. 매일 보는 교수님인데 처음 보는 옷을 입고 왔으니까 샀잖아요. 그러면 저는 그 순간에 다들 딱 봤어. 교수님 옷 샀네? 속으로 다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저는 자동반사적으로 0.1초 안에 교수님 보자마자 교수님 옷 사셨네요? 바로 나와요. 근데 그때 옆에 있던 동기가 뭐야 너? 그러니까 싸바싸바한다 이거죠. 뭐야 너 되게 웃긴다 신기하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전 진짜 생각해서 싸바싸바 하려고 한 게 아니고 약간 그런 게 있어요. 아무도 얘기 안 해주면 그 상황이 너무 민망한 거야. 교수님이 약간 그거를 바라고 있을 수도 있겠다. 그 교수님이 그럴 뿐은 아닌데 이번 날개라서 그런가 보다. 그럴 수도 있고 그리고 그거를 본인 입장이면은 누가 한마디 그치, 해주길 누가- 바랄 거 아니야. 자기가 교수면은 내가 새 옷 사입고 왔는데 학생들이 아무도 아는 척 안 해주면 서운하니까. 그쵸 뭐 삐진 않지만 얘기해주면 좋아하지. 어떻게 알았어? 하고 좋아는 하겠죠. 그러니까 그 교수님도 그럴 거라 생각하고 난 자동반사 이 상황이 너무 민망하니까 1, 2, 3초까지 아무도 말 안 해. 그러면 내가 바로 근데 이제 그거를 안 하는 친구들은 뭐야 너 사바사바 잘하잖아. 저는 그 말에 또 놀랐거든요. 난 사바사바한 게 아닌데 그냥 좀 민망하니까 그 상황이. 그리고 막 왜 민망해? 이해 못하시죠? 그리고 회사에서 이런 거 많을 거예요.
부장님이 아재 개그를 했어. 아무도 안 웃어. 나 혼자 웃는 거예요. 얼마나 사랑받겠어. 나 혼자 웃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그게 부장님한테 잘 보이려고도. 근데 3번이 사실 잘 맞춰줘요. 특히 상사나 선배, 잘 맞추지. 교수님 되게 잘 맞춰주는데 그게 또 너무 재수없게 막 나가지 않고 적당히 적이 많이 안 생길 정도로만 이렇게. 왜냐면 얘네들도 잘 챙기거든요. 다 두루두루. 정말 이상한 애 빼고는. 8번이 가끔 적이 되긴 하는데. 근데 그렇게 내가 센스 있게 네. 어떤 말을 했을 때 상대방이 좋아하는데 나는 내 마음에 없던 말을 했던 거예요. 그럼 그때 마음이 어때요? 방금 오늘 아침에도 그런 경우 있었다고 했잖아요. 오늘 아침에 머리 하는데 그 얘기 아까 내가 이게 자동인 게 너무 신기한 거야. 진짜 자동이에요. 머리 하는 분이 아침에 드라이 받고 메이크업 했고. 나이가 30 30. 정도로 봤대. 어. 자기가 볼 때도 30 정도로 30 봤는데 같았어. 나이를 물어보니까 자기가 30이라고 했대. 그럼 자기가 본 게 맞는 거다 했더니 훨씬 어리게 봤어요. 그랬다는 거야. 자기가 자동적으로. 그리고 마음이 어때? 난 그게 궁금해. 그러고 어떤 나서 생각이 어때요? 들어? 놀랐어요, 사실은. 오늘도. 그거는 이제 근데 저는 본인에 대해서 근데 그게 깨달았기 약간- 때문인 그쵸. 거지. 이거는 저는 그 전에는 이게 예의라고 생각했어요. 당연히. 예의. 이걸 바라니까, 저 사람 좋아하니까. 근데 사실, 서른 같았어요 하면 이 사람 기분 나빠할 수도 있으니까, 일단 더 좋은 말로. 일단 뭐, 늙어 보여요 보다는 어려 보여요가 좋으니까, 그렇지. 못생겼어요 보다는 예뻐요가 좋고, 능력 없다 보다는 능력 있다가 좋으니까, 일단 그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근데 그걸 싫어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도 최근에 알았어요. 공개적으로 막 해주는 거를 싫어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를 최근에 알았어요. 왜냐면 저는 되게 예를 들어서 날씬한 친구가 핫팬츠를 입고 왔어요. 너무 예쁜 거야. 와, 야, 누구야? 현경아, 너 핫팬츠 너무 잘 어울린다. 야, 봐봐. 제 다리 진짜 예쁘지? 근데 그 친구가 되게 무한한 경우가 있었어요. 그걸 제가 나중에 느끼고 안 했는데, 걔는 본인이 다리가 예쁜 걸 알아. 그리고 보여주고 싶은 마음에 입은 것도 있지만, 너무 공개적으로 시선이 집중되는 게 싫더라고요. 저는 몰랐어요. 아니 나는 그래서 지금 너무 미안하네. 이게 너무 자동이에요, 진짜. 그러니까 아까 그거 있잖아. 뭐 30살이라고 하니까 30살이라고 하니까 뭐 그렇게 보였어요. 이렇게 말하면 안 되지 않냐고. 근데 나는 아무 말도 안 해도 되잖아. 나는 왜 무슨 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난 모르겠어. 그 30살이라고 그러면 나 같으면 네. 그게 여기서 끝인데. 나 이 사람 상처받을 것 같아. 나는 뭐야? 이렇게 얘기하잖아. 만약에 그렇게 하면 원하는 것 같아. 그럼 해주긴 해줘. 근데 내가 왜 그런 얘기를 했을까? 너무 가식적이다. 이렇게? 가식적이야. 전 내 자체로 멘트는 너무 가식적이야. 자책해 혼자. 좋아했겠지라고 진짜? 생각해요, 저는. 좋아했겠지. 그러니까 원하는 걸 좋아했겠지. 해주긴 잘했구나. 해주는데 자책은 해. 근데 내가 사실-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어떤 마음이냐고. 그래서 이런 질문 처음 들어봐가지고 저는 자책을 한 적이 일단 안 좋은 거보다는 좋은 걸 얘기해줬으니까 화는 안 내겠지, 싫진 않겠지. 그렇게 생각했어요, 지금까지도. 근데 아까 놀랐던 건 왜냐면 제가 이걸 공부를 최근에 했으니까 역시 3번이구나. 이거는 자동 반사적이구나. 그러니까 이게 3번들이 진짜 자기 자신을 모를 수 있는 거예요. 왜냐면 어릴 때부터 남들이 뭘 원하고 이게 뭐가 먹히는지 그게 좋은 거라고 자동적으로 생각을 해, 기본이. 그러니까 진짜 내가 뭘 좋아하고 진짜 내가 어떻게 느꼈는지 맞아. 어, 구별하기가 힘들 거. 그게 구별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거를 몰랐을 때는 그런 애들이 정말 그냥 가식적이라고 생각했어. 그러니까 또 나쁘다기보다는 세상 살 줄 아네? 그랬는데, 나갔죠. 그게 자동이라고 생각을 못 한 거야. 진짜 자동. 근데 그게 자동이면은, 자기 자신을 잃어버릴 수도 있겠다. 이 사람들도 일부러 그렇게 하려고 해서 하는 거는 아니구나. 욕할 것도 아니고, 여기서 벗어나는 게 이 사람들 되게 어렵겠구나. 맞아. 그쵸. 자동이니까. 안 하는 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 상황에 침묵하면 되잖아 했잖아요. 어, 그 침묵하는 상황이 너무 불편해. 그렇지. 아까 제가 부장님이 아재 개그를 했어. 다 썩소야. 그 상황이 너무 불편한 거예요. 부장님이 웃어주길 바라는 게 뻔히 난 직감적으로 아는데 나도- 그러면 꼭 거기 얘기해. 너 웃겨? 나 원PD님 생각났어. 너 또. 웃겨서 웃는 거야? 아재 개그 엄청 많이 하거든요? 아재 개그 할 때 웃어주나요? 웃어주죠. 웃어주실 것 같아. 나는 그분 아재 개그 하잖아? 그럼 다른 멤버들은 웃어주지 못하면은, 이렇게 해요. 근데 나 어떻게 하는지 알아? 가만히 있어. 완전 못 들은 걸로 해. 완전 바로 다음 얘기하거든?
그런 거 있어. 옆에서 아재 개그 하면은 차라리 무한이라도 줘야 돼. 아, 그게 뭐예요? 근데 나는 아재 개그 하잖아. 그러면 웃기지도 않고 의미도 없어. 그럼 완전 스킵. 그러니까 너무 최악이잖아. 3번 입장에서 스킵이니까. 그러니까 야유라도 해야지 뭔가 나한테 반응. 스킵하고 다른 거 딱 그러니까 하니까. 무관심보다 연예인들이 악플이 낫다고 하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무관심 더 나쁜 거. 사실 그래. 나도 나빴다. 나빴다. 나도 지금 그 얘기를 하면서 나 어떻게 하지 생각해보니까 왜냐면 나는 직장생활 안 했으니까 이제 아재 개간 부장님 그건 없잖아요. 근데 이제 나는 이제 직장이라면 그거니까요. 근데 그 아재 개그 하는 분이 딱 그분이거든. 근데 내가 그때마다 되게 나는 그냥 스킵인 거야. 헛소리를 하면은 다음에 뭐 할 거지? 이렇게 나빴다. 죄송합니다. 근데 원피디님 좋은 분이야. 이런 나를 너무 잘 이해해 주시고 그냥 김연경은 저런 애구나. 그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근데 작가님이 제가 뭐 오래 본 건 아니지만 그래도 처음보다 사회성이 많이 좋아지셨어요. 리액션도 잘하시고 다 애니어그램 네, 진짜 좋아졌어요. 이 남편분도 증언하셨어요. 갑자기 남편분이 여러분 저 그 사이에 결혼했어요. 유부녀 6번 남자랑 결혼했어요. 축하드립니다. 네. 또 왜 말을 안 했냐고 하시지만 상관없으니까 이 방송이랑. 여기 뭐 웨딩 이렇게 사진이라도 제 사생활이랑 영상 좀 올려주세요. 영상 유튜브에 올리라고? 네. 네, 알겠습니다. 팬들을 위해서 왜냐면 너무 예뻐요. 그거 짧게 찍은 거 너무 예뻐요. 감사합니다. 진짜. 난 눈물 날 뻔했어. 나도. 진짜. 네, 결혼해서 그 사이에 결혼했고 많이 사회성이 좋아져서 결혼까지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결혼할 줄 알았나요? 비혼주의자셨는데. 정말 애니어그램의 이게 진짜 애니어그램 아니었으면 결혼을 내가 하려고 해도 못했다. 궁금하신 점이나 건의하실 내용 있으면 댓글로 달아주시고요. 가능한 저희가 답변을 모두 해드립니다. 유튜브에서 김연경 어느 별에서 왔니를 검색하시면 채널 찾으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김연경 검색하시면 작가님 블로그, 페이스북 어느 별에서 왔니 검색하시면 방송 페이지로 찾아오실 수 있습니다. 인스타그램 아이디는 여기 있고요. 구독하기, 이웃과 팔로우 누르시면 방송 관련 소식 쉽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는 감사합니다.